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임수동에 있고요.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문성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책자 자료는 이제 보시면 CBAM 사업 홍보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의뢰받은 거는 정책자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한다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책자 자료랑 발표 자료는 상의합니다. 책자 자료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정책자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듣기로는 계속 지금 강의가 이어져 오고 있어갖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해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처럼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융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당연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이기 때문에 중기업 그리고 소기업 이런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외 대상들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크게 중소기업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기업, 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느냐?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책 목적은 이제 민간 금융시장의 실패를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장에만 그러니까 이제 민간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대출이 힘든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 그런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한 대상을 말씀드릴 텐데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량한 기업, 이제 민간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고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럼 이제 이런 정책 자금을 지원하면은 업체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제 모든 업체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서 짜놓은 예산안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업체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매년 공고가 나가는데 보시면은 고용이 많이 올라가는 업체라든지 수출을 지금 하고 있거나 많이 올라가는 업체, 또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많이 향상된 업체들한테 먼저 우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 투자, 이제 운전 자금도 저희가 지원하지만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들한테 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계 설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장 매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업체들한테 지원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정부에서 정한 혁신 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이런 기업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알림 광장 들어가시면 공고가 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수출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도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이런 자금은 이제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하거나 혹은 이제 수출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한 업체들만 신청이 가능한 자금이 있거든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준금리가 있고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 지게 되면 뭐 최소 뭐 몇 분기 혹은 길게는 제가 근무하면서 몇 년 동안 변동되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보다 훨씬 이제 금리 변동성이 작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자금 같은 경우에는 B그룹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2.9%에서 그대로 이제 금리가 적용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업체들 신용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는 그렇게 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운전자금 기준이고 시설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0.3% 정도 금리 우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고 일정을 미리 안내를 하고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일자에 홈페이지 안내한 일자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융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뭘 하는 거냐면 상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 신청을 하셔서 이제 들어온 업체들을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우선도 이제 이 업체가 고용이 얼마 늘었는가, 수출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점수화를 하게 돼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평가를 나가게 되고요. 평가를 나가서 통과가 되시면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청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정부에서 정한 정책 방향이 조금 재정 조기 집행이라 해가지고 상반기에 특히 1, 2, 3월 달에 집행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월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열 수 있는 자금 종류가 이제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금이 있는지 보시고 알맞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융자 제한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고에 나와 명시되어 있는 업체들이고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오래간 기업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 중진공 내부적으로 위험 등급이 CR1 등급. 1등급이 제일 나쁜 등급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충분히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정책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 게 휴폐업종인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지 않고요. 쭉 내려가다가 보면 9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소상공인은 지원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조업을 영위하시면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출 실적이 있으시면 수출 자금에 한해서는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업체들이 많은데 수출 자금은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업체들은 소상공인일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출 기업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쭉 사항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고 저희 서류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신청하실 때 얼마 전에도 있었던 사례인데 저희가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찰청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좀 부정 브로커가 개입이 돼가지고 지금 소송도 들어가니 많이 하고 있던데 저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 가다가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소기업 최저금리로 10억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그런 이제 현소막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조금 이렇게 브로커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브로커들 통하지 않고 그냥 저희 이제 임수동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5층에 있거든요. 그냥 찾아오셔도 저희가 얼마든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릴 수 있고 또 그 브로커들보다 저희 내부 직원들이 훨씬 이 규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희 지역본부 보시고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찾아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드릴 테니까 그런 브로커들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브로커들을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업체에도 손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부 자금별 계획인데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저희 자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많다고 하시길래 수출 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출 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을 촉진한다. 이런 목적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크게 수출 자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 10만 불의 기준은 최근 1년간 10만 불이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 미만이면 0달러도 되냐? 0달러는 안 되죠. 최소한 1달러 정도는 있어야 되죠. 보시면 1불에서 10만 불 사이의 기업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 대상에 보시면 저기 이제 별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항이 나와 있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셔도 수출 실적이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은 저희가 아직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경상 저희 북도 저기 경북지역본부에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지역본부 관할인 업체 중에 이 내수기업 자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이 되시면 이제 평가까지 진행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한 10억 원 외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해당되시고 워낙 자금이 좀 필요하신 업체들이 있으면 좀 빨리 서둘러서 뭐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라도 좀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2.9% 내외가 나올 겁니다. 2.9%에서 신용이 조금 좋으시면 2.9%보다 좀 더 싸지는 거고, 안 좋으시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요. 대출 기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거치 기간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이자만 내시는 거예요. 저도 뭐 대출을 뭐 해봤지만 일반적인 대출들은 그런 게 많아요. 1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한 번만 대출 받으면 5년간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3년 동안은 원금이자 분할상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은행이랑 차이죠. 은행은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한 번 받으시면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차부터 이제 나눠서 원금 이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신 또 은행이랑 차이라면 이제 3년 차 이제 원금 상환이 도래했을 때부터는 연장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이 자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시중은행과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입니다. 한도는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러니까 업체가 아무리 우량하더라도 최대 나갈 수 있는 한도가 기업당 5억 이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금은 기계설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수기업 이 자금에 해당되시는데 지금 뭐 기계설비 도입을 준비하신 업체들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시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출 자금으로 설명드릴 건 이제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자금이 10만 불 미만 자금이라면 이 자금은 이제 최근 1년 동안 수출 실적이 10만 불 초과하는 업체들을 위한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도 보시면 뭐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앞선 이제 기준금리랑 동일하고요. 운전 자금은 5년 동안 지원하고,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자금은 이제 4년 거치 6년 상환. 저희 중진공 자금에서 만약에 시설 자금을 지원받으시면 장점 중에 하나가 4년 동안 이자만 내시고 5년 차부터 이제 원금 도래가 상환해서 4년 거치 6년 상환 동안 상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이자 내고 남은 6년 동안 원금 이자 분할 상환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하고 대출 한도는 보시는 대로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금은 1, 2, 3월 달에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은 신청하셔도 아마 신청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을 겁니다. 자금이 다 소진돼서. 근데 이제 매년 정부에서 이제 뭐 여름쯤 되면 하는 게 있죠.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추가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또 홈페이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경북지역본부는 이 자금은 지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업체들은 지금 이제 지원 가능한 자금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 주셔서 검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아있는 예산 중에 조금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면은 지금 신청한 가능한 자금에 한해서 좀 간단히 몇 개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공장에 스마트 공장 인증 받으신 업체들이 있으시면 이 스마트 공장 인증서를 바탕으로 신성장 기반 자금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가 가능하냐면 2차 보전 상품이라는 게 신청이 가능해요. 2차 보전은 뭐냐면 대출은 은행에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은행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 이자의 일부를 저희가 중진공에서 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5%의 대출을 받으셨다. 그런데 중진공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그럼 실제로 업체가 부담할 이자는 5 빼기 3에서 2%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있으신 업체들 중에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스마트 공장 인증을 받으신 업체가 있으면 이 자금은 현재 신청 가능하게 열려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사실 20분에 이 많은 자금을 다 설명드리기 힘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중소기업 운영하시다 보면 그 예상치 못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뭐 작년에 저도 봤었지만 이제 침수가 구미 중에 일부 뭐 중소기업은 비가 많이 와서 뭐 폭풍으로 뭐 침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불이 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기 재해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최대한 재해 난 업체들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시면 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고 재해자금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전국에 뭐 거의 30여 개 지역 본지부가 있고요. 이제 경북 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임수동에 위치하고 5층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수출 기업에 해당되시면 수출 자금에 한해서는 업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자금을 신청하시면 예. 그러니까 뭐 제조업 아니라도 수출을 이제 대행하는 업체 이런 업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만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융자 제한 대상에 보시면 5번에 있습니다.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저런 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뭐 사행성이나 뭐 도박이나 뭐 이런 쪽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수출 실적이 있으시면 수출 자금에 대해서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예.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신성장 기반 제조 현장 스마트 같은 경우에요. 예. 2차 보전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예. 이거는 대상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인데 네.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공장은 이미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에 이 자금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2차 보전을 받기 위해. 예, 이미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이걸로 그러면 스마트 기업을 구축하는 장비나 시설을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이미 거기에 썼던 자금에 대한 그렇죠. 2차를 인증을 받은 업체가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이제 더 고도화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고도화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금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 고도화라는 행위를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액션이 없어서 당연히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 계획이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공장에 더 추진하기 위한 목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 목적은. 이미 추진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신청은 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공장이 단계도 여러 개가 있고 이미 구축을 했다고 해도 더 높은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스마트 공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구축을 했더라도 더 활성화하고 더 고도화하겠다 이런 사업 목적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면 실제로 뭐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발령나서 와가지고 오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5층 경제진흥원 찾아오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행사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원래 15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항상 설명회는 10분 전에 마치는 게 공룰이라고 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행사를 종료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수출 전문위원님과 뭔가 수출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에는 앞에 저희 홍기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과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